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한파 속의 월요일장도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장은 오늘 빨간불로 양시장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수급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린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소식과 함께 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대두되면서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위 1위가 포스코홀딩스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었죠. LS 머티리얼즈 오늘장에서도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에코프로머티도 26%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좌 속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는 시간 아래쪽에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날씨가 정말 너무 추워요. 완전 한파인데 그래도 좀 시장은 빨간불 켰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러 있긴 했지만 장 후반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그 숫자 비율 자체가 아주 강한 상승장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에는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가 연말까지도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말까지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커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일단 마무리를 잘하고 2024년도를 준비하면 좋은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포트를 정비한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라든지 주 후반에 이제 PCE라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그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CPI라든지 PPI라든지 FOMC 이후에 증시 자체가 굉장히 견조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역시 2023년도 마무리 잘하고 2024년도까지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 시장이 좀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는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자금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20일 이후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거래일 기준으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전 우리나라 시장이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 좀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고 싶다, 솔루션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이재규 전문가님 팬이라서 직접 통화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번호 나가고 있고요. 02-3772-0279번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종목 상담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지금 줌 인터넷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800원. 비중이 상당히 좀 크신데요.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거의 10% 가까이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매수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낙폭이 있거든요. 3,14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비중이 좀 상당히 크신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비중이 40%인 것 외에는 이제 주가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만약에 10%나 20%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별 걱정 없이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가짜 뉴스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좀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공정위 경쟁 촉진법과 관련돼서 변동성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돌려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봉을 보셔도 그렇지만 주봉을 보셔도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19년도에 11,000원대에 있었던 기업이 현재 3,000원대까지 주가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무조건 저점이다. 여기서 반드시 돌아설 것이다. 여기에서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켜줬었던 자리, 그러니까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 그 하반 경직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 흐름이 나와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손절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2,700원은 좀 타이트한 부분이고 2,700원으로 하죠. 2,700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3,100원이기 때문에 2,7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계속해서 지켜냈었던 가격대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어떤 메리트가 있고 어떤 성장성이 있는지에 상관이 없이 주가 자체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700원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일단 절반은 줄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줌인터넷이라는 기업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하단부에 제가 표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과 10월 달에도 거래가 한번 들어왔고요. 오늘도 거래가 한번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집봉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비록 이제 캔들 기준으로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이런 윗꼬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달리는 부분입니다. 매물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본전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익절매를 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00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 손절로 대응이지만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보다는 조금 낮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3,800원대까지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매물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3,600원대로 잡아드리고 3,6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절반 정도 여기에서도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마다 전체 주식 투자하고 계신 투자 자금 자체가 좀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중 40%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금액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중 자체가 크고 투자 금액 자체도 크다라고 한다면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40%나 보유하시기에는 그래도 변동성이 너무 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말씀드렸었던 2,7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올라왔을 때에도 절반 매도의 의견이지만 이 가격대까지 3,6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도저히 매도를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줌 인터넷 다행히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2,7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잘 전략 맞춰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롤입니다. 오픈롤 매수가는 16,300원 그리고 비중은 15% 담으셨는데요. 오픈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8% 넘게 올라줬고요. 다만 12,320원 종가입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내려와 있는데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실까요? 그렇죠. 오픈롤 제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픈롤 보시면
16,3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매수를 하셨다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뭐 추가 매수를 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격대와 비중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마 상장할 때 매매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거의 한 반년 정도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오픈롤의 차트상의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저점대로 이탈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주가 흐름을 고가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주가가 하방으로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부근대에서 머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가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오픈롤 같은 경우는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수익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추가적인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명분으로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정확하다라면 정확하겠지만 이게 지금 정치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15%에서 일단 좀 보유를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저는 우상향의 가능성에 좀 더 점수를 주면서 보유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잠깐만 확대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 자리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갭상승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갭상승이나 갭하락이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저런 자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메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픈롤 같은 경우는 9,000원대 갭상승이 나와서 올라왔었던 캔들의 저점대죠. 그러니까 이 9,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9,000원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손절가가 굉장히 깊네요. 그래서 9,000원대는 메모를 한번 해 두십시오. 9,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 손절가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갭상승이 나온 자리까지는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가서 거기서 손절을 하게 된다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10,000원으로 좀 상향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6,3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10,000원에 손절을 한다면 그 손절 폭이 굉장히 큰데 그래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주가 흐름이 좀 나와서 상방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픈롤 같은 경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이렉트로 올라올 경우에는 14,500원, 15,000원대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캔들이 아니라 이 차트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잡을 때는 16,000원대까지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오픈롤 같은 경우는 주가가 12,000원대입니다. 12,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30% 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30% 올라가고 50% 올라가는 게 별거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 주가를 조금만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목표 주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4,500원을 잡아드릴게요. 14,500원. 그래서 14,500원까지 올라오면 전화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자세한 전략 주셨는데요.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픈롤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문자 상담 이어서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엑스페릭스 보내주셨고요. 엑스페릭스 8,250원에 10% 매수하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는요, 보안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6,63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내려와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비중이
수익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엑스페릭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문, 생체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엑스페릭스라는 기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있을 총선을 기대하고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4월 달에 있는 총선을 기다려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던 오픈롤처럼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 테마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 흐름이 안 좋다, 주가 흐름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떤 명분에서 생겨난 거냐면 우리가 기업에다가 투자라는 거죠. 기업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든지 어쨌든 자금을 빌려와야 되는데, 자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자를 줘야 되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주주들은 자금을 투자하고, 그래서 기업이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에 따른 배당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배당을 노리고 매매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장땡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8,250원,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수하신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서 약 20%도 이거 손절폭이 굉장히 깊은 편인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보자면 5,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가 6,600원인데 5,000원 선까지의 캔들상의 이격을 보면 별로 멀지가 않아요. 거리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왜곡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캔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다가도 이거 가격이 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가격을 정정드릴 때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도 5,000원대를 손절매 가격으로 잡아드리자면 너무 깊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높이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500원으로 잡아드리죠. 5,500원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나왔었던 장대 음봉의 중심값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세웠었던 가장 대량 거래가 터졌었던 자리에 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원대, 5,500원도 좀 타이트한 것 같은데요. 5,500원대로 의견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500원대로 의견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반대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8,0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이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8,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니까 8,000원대까지 보유를 해보시고, 거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엑스페릭스가 그때 시기에 따라서 또 다른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선 목표가를 8,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절가 제가 5,500원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손절가는 제가 6,0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6,000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에서 약 8%에서 9% 정도 하락하면 손절 대응인데, 제 생각에는 그때라도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정정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8,0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엑스페릭스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 6,000원 짚어주셨습니다. 전략 맞춰서 대응 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진 종목 고민들을 좀 시원하게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실시간 생방 중에 전화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HLB 생명과학 보내주셨어요. 지금 매수가가 13,517원이시고요. 비중이 상당히 크십니다. 지금 93.55%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인 것 같은데 오늘 11,000원까지 갔어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좀 오랜 시간 고생하신 시청자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죠. 아마 비중이 93%라는 것은 아마 추가 매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하면서 한 번에 90%씩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 매수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제 평단가를 꽤나 낮춰놓으신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고민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가치에 무조건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가치라든지 업황에 100%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상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많이 갑니다. LS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물론 그 기업들의 성장성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은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대를 반드시 정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기업들은 역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는 종목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자의 비중이죠. 비중이 93%이기 때문에 이 비중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정확하게 10,000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10,000원이라든지 20,000원이라든지 15,000원처럼 끝자리가 0으로 떨어지는 자리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별다른 기술적으로 특징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이 10,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93%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10,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 정도는 과감하게 덜어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LB가 10,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요. 9,500원에서 9,000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HLB 생명과학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 10,000원 이탈할 때 절반 손절했다가 그 하단부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절반의 대응이 10,000원 이탈할 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저의 의견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자리가 어디냐면 12,400원대예요. 그래서 12,4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현재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 수익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지금 비중이 93%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도 절반은 비중을 줄여주십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가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중이 많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가격을 보면 아마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최근에 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근래에 추가 매수한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9,500원대라든지 10,원대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0주를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12,4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 100주 정도만 좀 매도하셔가지고 비중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리지만 내가 너무 매도하기가 힘들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좀 고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근래에 매수했었던 물량이 만약에 있다면 그 물량만 좀 정리를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HLB 생명과학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라운드 피겨 10,000원대 이탈 시에는 좀 정리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비중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비중 조절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 리소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8,500원입니다. 비중 40% 담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주셨어요. 지금 그린 리소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이 종목 전문가님? 그렇죠. 그린 네. 리소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 신규 상장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규 상장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신규 상장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였을 때에는 반도체 관련주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이 갈 만한 곳이 제한적일 때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LS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전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개업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식당을 개업하는데 청소도 안 하고 꽃 같은 것도 갖다 놓지 않고 개업할 리는 없습니다. 내가 굉장히 실력이 없는 요리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굉장히 실력 있는 요리사처럼 꾸며서 식당을 개업을 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을 할 때는 우리가 드레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꾸미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빠르게 수익이 나거나 빠르게 주가 흐름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신규 상장주들을 매매하시거나 신규 상장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통 물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또 번외의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가 28,700원입니다. 28,700원이라는 것은 이 그린 리소스라는 기업이 상장된 이후에 가장 최저점인데,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매수하신 가격보다 굉장히 낙폭이 크지만 전 그래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기업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28,7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대응.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굉장히 가격 차이가 크지만 실제로 오늘 종가가 3550원입니다. 3550원에서 28,700원을 이탈한다는 것은 그렇게 제가 손절 라인대를 깊이 잡아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 자리 이탈하게 되면 저는 너무 힘드시면 절반, 너무 힘들지 않다면 전 전량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틀려서, 다행히도 제가 틀려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35,000원대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대까지 올라오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인데 35,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 절반 정도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종목 상담을 드리면서 이 기업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간혹 드리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4년도가 기대가 되거나 주가 흐름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3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 이후에 더 올라가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왔을 때도 대응하셔야 되고요. 올라왔을 때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주 그린 리소스 목표가와 손절가 짚어주셨는데요. 35,000원 그리고 28,700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매수가 비중 예.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3,800원에 20%예요. 13만 3,800원이요.
예, 20%요. 네, 20% 비중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예. 12만 1,300원 이렇게 갔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나 듣는 거. 아, 한 달 정도요. 예. 정보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산 뒤로 쭉 떨어졌어요, 그냥.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요즘 조선이 수수도 잘 받고 좋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사놓고 보니까 낮동안 오래 떨어져 기다려봤어요, 그냥. 예,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근데 알 수가 있어야지요. 예, 주가가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전 일단 예. HD 현대중공업은 내년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최근 예. 이제 2주 동안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에도 피크아웃, 그러니까 실적이 고점을 찍고서 내년에는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전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님께서도 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내년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까봐야 열어봐야지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가봐야 알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의 관점, 이제 트레이딩 매매의 관점, 시세 차익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1만 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주가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저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1만 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이라도 일단 손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일단 저는 이렇게 손절 의견은 드렸지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내일이나 이번 주 후반까지 양봉이 좀 나와주면 전 다시 예. 한번 직전 고점인 13만 원, 14만 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1만 원대를 손절매 가격으로 정해드리지만 올라갈 예, 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신 13만 3,8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일단 목표가를 제가 매수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예. 올라오게 되면 아마 이 조선주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장에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 이제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아드리지만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그때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HD 현대중공업까지 자세하게 종목 상담 짚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재규 전문가님 저희 방송 출연하시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잠시 뒤에는요. 이재규 전문가님의 타임 특가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도 상승률 기대되는 종목들 들고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쉽게도 종목 상담 미처 신청을 못해서 이재규 전문가님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은데 아쉬워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이재규 전문가님의 무료 주식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고수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고수라인 설정법부터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그리고 문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아래에 나가고 있는 비밀번호 4989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재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임특가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요. 과연 어떤 종목들로 정말 풍성한 수익을 또 안겨주셨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큰 종목을 보니까요. 칩스인 미디어가 있네요. 칩스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운 수익률 달성을 했거든요. 자, 이 종목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는 사정이 있어서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았고 화요일 같은 경우도 종목을 한두 종목밖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전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특징적인 종목 몇 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KINX라는 기업을 넣어놨는데 제가 방송에서 3번이나 브리핑을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높진 않았었던 기업인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올 때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고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차익 실현 이후에 또 한 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서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요 KINX 말씀드리면서 KINX의 모회사인 가비아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비아 역시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선이죠. 바로 고수라인을 설정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수라인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종목들이 바로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기술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초등학생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시세를 추세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 라인을 저는 지금 고수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 라인 위로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빨간색 라인이 바로 고수라인이라는 건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니까 윗꼬리가 달리건 음봉이 떨어지건 올라가면서 급등이 한번 나와주죠. 그래서 제가 11월 20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단기적으로 70%대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고 고수라인이라는 것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매매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공략을 했었던 상황인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 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시세의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주가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지금 매수하고 나서 이번 주 중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다 보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고점대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하단부에서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오는 주가가 밑에 있을 때,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기업.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던 상황이죠.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게 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이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에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
저점대에 있는 종목들에도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면 바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는 거, 좀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는 것들, 바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1월 달에 소개드렸었던 기업. 여기에 이제 칩셋 미디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칩셋 미디어 67%, 대덕전자 12%, 토비스 11%, 선익시스템 22%입니다. 제가 11월 20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매매했었던 종목들을 대부분 다 넣어놨는데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달 전엔 어땠었는지, 한 달 반 전에는 어땠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0월 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을 한번 전부 다 넣어봤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20%, 동국제약 5%, 대성창투 56%, KINX 34%, 크래프톤 35%, 서진시스템 16%, H현대일렉트릭 23%, 테크윙 31%가 올랐습니다. 제가 한 종목도 누락 없이 전부 다 적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가는 종목을 오늘 메모를 해놓으시고 한 달 후, 두 달 후 보시면 이런 식의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형성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5%, 6% 올라가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확률을 비약적으로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화면에 있는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이 자리, 여기 여러분 7월 말입니다. 7월 말이고 이제 8월 달 정도가 됐겠죠. 한번 차트를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하게 올라가던 기업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쭉 이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추세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요.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60% 가까이 올라왔죠.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 테크윈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이 되지만 고수라인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잡혔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잘 못하십니다. 안타깝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못하는 거죠. 꺾일까 봐. 하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종목들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부터 동국제약, 대성창투 20%, 5%, 56% 굉장한 상승률을 기록해줬습니다. 이렇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은요, 추세 형성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는 기본이고 상당히 날아가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한 달 전, 두 달 전 종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된 종목들 지금 바로 알고 계셔야지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좀 날아가는 종목들 잡아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예 고수라인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스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4989니까요. 입력하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렸던 타임특가 종목을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그에 앞서서 시장 흐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특가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예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월 달 되기 전에 9월 중순부터 시장 빠질 거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당시에 욕도 좀 먹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많이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 시장이 왜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바로 고수라인, 손절라인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시장 조정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만큼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종합 주가지수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도 많이 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장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물론 화랑장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수익이 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목이 문제예요.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는 코아시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 카메라 모듈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탄력적인 기업들이 많았죠. 오늘도 이제 장후반부의 제주반도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 흐름이, 주가 상승 정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기업이에요. 주가 흐름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아주 멋지게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파란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서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준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좀 탄력적인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코아시아를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일단 시장에서 OLED 소재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매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쪽에서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왜 덕산 테코피아를 준비를 했느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해액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요. 이제 미국 테네시에서도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 전해액 관련주로서 엔캠 같은 기업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다 라고 해서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소재를 기존에 계속 해왔고, 이제는 2차 전지 쪽까지,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해액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실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죠? 차트상으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것은 맞는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덕산테코피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가 종목을 더 준비하긴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종목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잠깐 앵커님 넘겼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타임 특가 종목이 있었습니다.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종목이고요. 덕산테코피아, OLED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해액으로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타임 특가 종목에 대한 상세한 전략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고수라인 설정법에 대해서도 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고 4989 입력하셔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내년에도 매매하시겠죠. 2024년에도 매매하실 거고 2025년에도 매매를 하실 텐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종목, 제가 일단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칩셋 미디어를 한 번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멀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왜 준비를 했냐면 말 그대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게 되면 시세가 갑자기 나오고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칩셋 미디어만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어때요? 괜찮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수라인을 사선으로 만났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분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초대형 공룡 기업에 지금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앞으로 대응 방식에 대해서 꼭 좀 안내 받아서 도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70%의 수익률을 기록한 칩셋미디어 이런 종목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세한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4989 입력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